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고 든 생각은 마음을 챙겨야 하는 거였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챙기다 라는 단어는 지갑을 챙기다, 우산을 챙기다와 같이 물건과 함께 쓰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물건이라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 마음은 어디 있지? 싶더군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잘 챙길 텐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챙기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다. 제대로 쉬지를 못한다고 자주 얘기하죠. 그래서인지 여기저기 보이는 광고 문구에 힐링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에는 쉴 틈이나 그런 공간이 없는 걸까요?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경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가 쉴 때나 쉴 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찾고 못 보고 또 못 챙겨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체륜에서 펴낸 오늘은 쉬고 싶어서 쉽니다 인데요. 진정한 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명상과 마음챙김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혜윤 씨는 미술치료사이면서 심리상담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프롤로그에서 그녀가 마음챙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바로 마음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나 행동들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다다르는 곳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인데 저절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의 마음은 귀신같이 알겠는데 내 마음은 잘 모르겠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은 늘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막상 마음을 묻는 질문에는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인데 누가 챙기나요? 내가 챙겨야죠.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는 말처럼 남의 마음은 잘 알아차리고 돌봐주면서 정작 상담자인 자신의 마음은 챙기지 못하는 순간이 많다 보니 아차 싶은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명상과 마음 챙김이었다고 하네요. 이 책은 바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괜찮은가 하는 자문을 하게 하고 또 평안한 삶을 위한 부담 없는 처방도 함께 알려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가장 특별하고 멋진 여행은 오늘입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영화 어바웃 타임 중 한 에피소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남자 주인공 팀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할 겁니다. 만약 내가 예전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텐데. 팀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한 여자에게 바보 같은 대시로 거절을 당했을 때도 다시 시간을 거슬러 재도전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팀의 이런 능력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대물림됐습니다. 팀의 아버지는 팀에게 시간여행 능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로 행복을 위한 공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동안 살았던 그대로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겁니다. 팀의 하루, 우리의 하루가 그렇듯 큰 사고도 없지만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변호사인 팀은 상사에게 깨지기도 하고 끼니도 간단히 때운 채 재판에 늦을까 헐레벌떡 뛰어다니기 일쑤입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습니다. 이겼다는 기쁨보다
지지 않았음에 의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장면에서 팀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졌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만큼 이겼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지하철에 싣고 퇴근합니다. 잠들기 전 아내인 메리가 묻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팀은 대답합니다. 힘든 날이었어. 이날 밤 팀은 아버지가 알려준 행복을 위한 공식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해 봅니다. 오늘 내가 산 하루를 거의 똑같이 다시 살아보는 겁니다. 처음엔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요. 영화에서 한국어 자막은 느끼다라고 나왔지만 실제 대사는 noticing, 알아챔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대로 다시 시간을 되돌려 똑같이 하루를 다시 삽니다. 상사의 꾸지람은 똑같았지만 동료와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을 풉니다.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사는 와중에도 좋은 하루를 보내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점원도 있었습니다. 재판에 늦을까봐 뛰면서도 법원 천장에 아름다운 벽화가 보였습니다. 재판 승리의 기쁨도 마음껏 누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동료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의 같은 하루를 보내고 난 저녁, 아내 메리가 묻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팀은 대답합니다. 꽤 괜찮은 하루였어. 팀이 산 두 번의 하루 동안 팀에게 일어난 일은 똑같았습니다. 다른 건 그 사건들을 대하는 팀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안부를 묻는 아내의 물음에 같은 일을 겪은 하루였음에도 정반대의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만약 팀처럼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마음 챙김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 찜찜한 일이 있으면 다시 되돌리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팀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팀처럼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끊임없이 시간을 되돌려 선택을 번복할지도 모르니까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뒤만 돌아보는 삶도 좋을 리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지금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되돌릴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간이죠. 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요.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아본 팀이 한 대답에서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좋은 하루였다. 우리가 별거 없다고 늘 똑같다고 사는 하루하루도 사실은 꽤 괜찮은 하루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영화의 마지막에 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시간여행을 하지 않는다고. 오늘 하루를 위해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며 완전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충분히 오늘 하루를 챙겼나요? 이 멋진 여행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챙김을 합니다. 내 삶이, 내 하루가 얼마나 특별하고 멋진 여행인지 알아채야 하니까요.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명상 수업을 시작하면서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라는 대답이 주를 이룹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명상으로 얻고 싶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생각을 다루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의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었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남긴 명언입니다. 생각은 인간 고유의 사고작용입니다. 인간임을 증명하는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인간은 존재하는 한 생각을 할 겁니다. 살아있는 한 생각은 언제나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에 딸려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곧 생각이라고 말이죠. 내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생각이고 생각의 주체, 즉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생각은 아닙니다. 항상 옷을 입고 살죠. 잘 때도 입고 있습니다. 늘 한 몸같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옷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장소와 상황, 계절에 맞게 옷을 입는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옷을 벗어버릴 선택권도 나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생각이 떠오름을 알아차리는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생각에 딸려가지 않을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생각이 아니다 입니다. 내가 생각이 아니다라는 인식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동안 하나로 똘똘 뭉쳐있던 나와 생각이 분리된 것이니까요. 실제로 명상 수업에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이 아니다란 말을 곱씹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생각이 아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울한 생각을 할 땐 우울이 곧 나이고 걱정스러운 생각을 할 땐 걱정이 곧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체가 우울이고 걱정이 되니 좋은 생각이 날 수가 있나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느낌마저 들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맙니다.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다정함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옷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개인의 성향일 뿐이지 옷이 많고 옷을 좋아한다고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도 그래요.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해. 이상해. 예민해. 등등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난하지는 말아주세요. 생각 또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다 속상했구나 라고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더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생각하느라 고생하고 있었구나. 머리가 복잡했겠구나 라고 먼저 토닥여주면 더 좋습니다. 다정함은 거부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요. 생각과 다투지 않게 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와 생각이 분리되면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바라본다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건 사라지려는 생각을 내가 자꾸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려 하지 마세요.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자꾸만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면 생각일 뿐이야. 상상일 뿐이야. 나는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말해보세요. 포스트잇에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써서 떠오르는 생각 위에 붙인다고 상상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곳이 필요하겠죠. 흩어졌던 마음을 모을 곳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모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이니까요. 호흡만으로 집중하기 힘들다면 현재의 초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숨을 한번 크게 쉬면서 호흡과 함께 짧은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합니다. 만트라 명상입니다. 하버트 벤슨해져서 과학명상법에서 문장이나 단어는 단숨에 말할 수 있을 정도이며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명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단어를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두서없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생각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보다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바라만 보는 관찰자로 남으세요. 그리고 다시 나만의 만트라로 돌아오세요. 파도 타기에 도전합시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감정 기복은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글자 뜻 그대로 파도가 잔잔한 날도 있고 높은 날도 있습니다. 서퍼처럼 파도를 잘 타면 좋을 텐데 아직 우리는 우리의 감정 파도의 서핑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해봤자 짠물만 먹을 텐데, 일어서지도 못할 텐데, 힘들어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군요. 바다의 서핑이든 감정의 서핑이든 둘 다. 첫째, 일단 입수. 서핑을 위해선 우선 바다로 들어가야겠죠? 이것부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을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평소 감정 자체로 힘들어했거나 감정을 등한시했다면 감정을 향해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과연 감정 없이 사는 삶이 좋을까요? 아니, 그것이 인간의 삶이긴 할까요? 이성적인 판단에서조차 감정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없다면 행복한 감정도 없을 테니 또 그런 삶은 싫습니다. 기분 좋은 감정들을 더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도 감정을 향해 나아가는 일은 중요합니다. 서핑을 처음 시작하면 우선 지상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바다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서핑을 해봤노라 이야기할 순 없겠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공허감만 커질 뿐입니다. 감정도 충분히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감정의 바다로 풍덩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보들의 서핑은 파도가 잔잔하고 발이 닿는 얕은 곳에서 시작해요. 감정의 파도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기다리며 바라보기. 많은 스포츠들이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핑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스포츠입니다. 바로 파도 때문입니다. 파도는 자연의 움직임입니다. 내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서퍼들은 단 몇 초간의 파도를 타기 위해 바다 위 보드에 앉아 몇 시간씩 파도를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기다리기도 하죠. 그 기다림이 있기에 내가 즐길 수 있는 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넋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탈 수 있는 좋은 파도인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생각을 쉬면서 나를 바라보는 명상, 마음 챙김과 정말 비슷합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감정도 파도처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감정에 대한 표현을 조절할 뿐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없겠죠. 비극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도 난 즐거움을 느끼겠어 라고 하면 될 테니까요. 만약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동안 나를 너무 통제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조절 혹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감정에 따른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내게 오고 있는지 알아야 반응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잔잔한 파도든 거친 파도든 내가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으려면 우선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 바라보며 알아채기. 서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파도를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다 좋은 파도가 오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파도를 타는 거죠.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파도를 잘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란 더더욱 훈련이 필요하고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처음엔 바라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의 호흡과 함께 기다립니다. 그러면 고요해집니다. 바라보기 쉬워져요. 나에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감정 자체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하고요. 일단 어떤 감정이든 감정이 느껴짐을 알아차려야 해요. 파도가 오는지 먼저 알아야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그러이 따뜻하게 친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파도니까 빨리 오라고 안다라고 재촉한다고 빨리 오나요? 거친 파도는 오지 말라고 내친다고 파도를 막을 수도 없겠죠. 어떤 파도가 오든 늘 받아주는 너른 백사장처럼 나의 감정의 파도에도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하지만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넷째, 알아채고 몸을 맡기기. 파도를 이기려고 하는 서퍼는 없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퍼만이 있을 뿐이죠. 파도가 밀어주는 힘으로 보드 위에 올라서 파도를 탑니다. 마치 물 위를 걷는 기분이죠. 기다림은 길고 즐기는 순간은 짧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에 매료되고 맙니다. 자연스레 파도는 부서지고 순간의 즐거움도 끝이 납니다. 생각과도 많이 싸우지만 감정과도 많이 싸웁니다. 처음엔 감정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에게 이기면 이길수록 오히려 감정은 더 세져서 돌아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파도를 이기려 하지 않고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기쁜 감정은 너무 즐기려고, 슬픈 감정은 너무 피하려고 하진 않으신가요? 애쓰지 마세요. 그저 몸을 맡기면 어느새 파도가 부서지듯이 감정도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은 자연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사라져가는 감정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드스페이스의 대표 앤디 퍼디컴의 저서에서 행복을 영원히 유지할 수도 불행을 억지로 몰아낼 수도 없다고 했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그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편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죠. 서핑에 한번 빠지면 출구가 없다고들 합니다.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낮은 파도든 높은 파도든 어떤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몸을 맡겨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섯째, 즐길 수 없으면 피하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기려고 해봤습니다. 즐기는 척까지는 했지만 진짜 즐겨지질 않더군요. 결국 즐기긴커녕 더욱 싫어집니다. 피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 능력도 안 되는데 굳이 맞서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피할 줄도 알아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좋다고 해서 풍랑주의보일 때 바다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있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파도는 보드를 타고 넘지만 크고 거친 파도가 올 때는 파도를 넘는 것이 아니라 바다 밑으로 들어가 파도를 피합니다. 큰 파도에 잘못 휩쓸리면 이른바 통돌이를 당해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감정을 조금씩 마주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감정의 뿌리가 깊고 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명상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슬픔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옹달샘 정도의 슬픔인 줄 알았는데 다가갔다가는 빠져 죽을 것 같은 슬픔의 호수더라고요. 나름 밝고 즐거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슬픔들이 한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 슬픔이 당장이라도 덮칠 것 같아서 한동안 명상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슬픔을 안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더 솔직히 말하면 당장 없애버리고 싶어서 억지로 명상을 해서 평안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사실 그건 명상이 아닌데 말이죠. 그때 조언을 구한 교수님은 너무도 쿨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도망가. 네? 있는 그대로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 챙김이란다. 네, 저는 알아차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잘 피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감당할 만큼의 힘이 생겼을 때 조금씩 여유롭게 다가가 보라고 한 번에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슬픔에 다가가 보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요. 많이 울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감정의 파도에 능숙한 서퍼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순 없습니다. 나의 실력에 맞게 안전하게 연습해야 실력도 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파도를 읽는 것, 그리고 잘 피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도망가도 괜찮아요.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서핑과 다르지 않습니다. 호수처럼
파도가 없이 잔잔한 날도 있고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가 몰아치는 날도 있죠. 삶의 어떤 파도에도 편안하기 위해서 그 파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 챙김을 합니다. 순간을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하니까요. 파도를 잘 읽을 수 있다면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완전히 똑같은 파도란 없습니다. 서핑 일러스트의 저자 존 로비는 서퍼들이 파도에 열광하는 이유는 지금 놓친 파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지금, 나의 하루, 나의 삶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삶의 파도를 즐겨보세요. 명상은 생각을 쉬는 것, 마음 챙김은 마음을 보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은 생각을 쉬면서 내 마음을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잘 쉬고 싶다면 숨을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어디에 머물러 쉬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